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잘 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스크는 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의 본격 의학 예능 프로그램 정성근 TV 라이브 100년 공부방입니다. 오늘 20회인가 21회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연휴죠, 연휴. 저는 뭐 연휴 중에 뭐 다른 일도 있긴 한데 연휴 여러분들 제 친구들은 오늘 그 하루 종일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쳤다고 카카오톡에 올리는 그런 뭐 좋은 일도 있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휴 요즘 날씨가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 연휴 봄 날씨에 좋은 연휴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네. 손은 왜 보여주느냐? 손이 그냥 나오네요.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확증 편향주의 경보.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이 뭔지 아시죠? 요 뭐 알려드리는 말씀 늘 드리는 말씀이고. 확증 편향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 혹은 가치관 뭐 하여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정보만 선택적으로 저건 옳은 정보야. 그다음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왜곡하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어떤 조직, 뭐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아니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이제 그 리더가 그 정보가 들어올 때 그게 자기한테 막 아첨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좀 쓴소리하는 그런 정보는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주로 확증 편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의학계라는 게 환자를 진료하고 뭐 처방하고 하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무슨 칩을 하나 갈면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나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옳아 하는 그 믿는 방향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치료해서 잘된 사람의 어떤 결과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치료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닌데도 계속 그 치료를 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의 오류가 특히 이제 이 근골격계, 척추 관절 분야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튜브에 언제부터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본인의 MRI를 막 올려놓고 그 MRI 그 본인이 어떻게 아픈지를 막 길게 써놓고 이제 그런 걸 올리면 댓글을 달고 뭐 저한테도 이제 댓글을 달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MRI가 몇 장만 올라가 있는 아주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환자분을 직접 볼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쓴 글만 보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그냥 여러분들 짧게 올리는 댓글보다는 훨씬 더 진료에 가까운 그런 형태인데 막상 진료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또 자세하지도 않고 해서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댓글을 읽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 MRI 변천사인데 자 이거 색깔 나오게 해서 볼게요. 제 MRI 변천사인데 중간에 디스크가 붙었다 찢은 건가요? 요 하얀 HIG 있잖아요. 그죠? 여기 찢어졌다가 요 그림에는 요 MRI는 없다가 여기 다시 나오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 통증도 좋아졌다 무리하면 다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날짜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한데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허리가 요 추전만이 안 된 상태에서 찍었고 여기는 요 추전만이 된 상태에서 찍어서 이게 없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 추전만이 됐는데도 보이니까 없어졌다 생겼을 수 있고 이건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MRI 보면 디스크 생긴 모양이 이거는 뭐 30대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수액이 하얗습니다. 30대, 20대 후반 30대. 근데 20대 후반 30대에 어디가 협착이 된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척추관 협착증 수술까지 하게 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어떤 확증 편향의 어떤 잘못된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분이 디스크 내장증 같은데요. 아마 고수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이 수술까지 필요한 사용은 아닌 것 같은 협착증 수술하셨다니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기 성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 이분이 직접 오픈한 거니까 정소영이라는 분이네요. 그랬더니 재즈 만쿨이라는 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 전 수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정소영이라는 분이 협착증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재즈 만쿨이라는 분이 단정 짓기 어렵지만 현재 상태를 치료해줄 도수치료센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면 허리 쿠션, 고무줄 맨몸 운동. 저는 이런 추천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서로 선후배 간에 추천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올리신 분이 이런 글을 강하게 올립니다. 이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군요. 도수치료 운동 잘못하면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특히 저처럼 디스크 섬유는 찢어진 상태에서요 하면서 그 본인이 막 힘들었던 걸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까칠하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의 댓글에 대해서 재즈만 쿨이라는 분이 굉장히 까칠하게 댓글 달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잘해봐 이렇게 좀 더 까칠하게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인격이 높으신 분이에요. 재즈만 쿨. 이분이 본인 나도 너무 아파서 백수 생활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당신이 아픈 걸 너무 참 내가 잘 이해를 한다. 저랑 상태가 같아서 참견을 좀 했는데 말이 길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까칠하게 말했던 이분도 여기 보면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서로 까칠하게 화를 냈다가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또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서로 같은 동병상련의 어떤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정말 너무 저로서는 가슴 찡한 여러분들 이 척추 한우들이 갖고 계신 서로의 동지의식, 동지애. 참 제가 눈물이 다 납니다. 눈물이 막 나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참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요 댓글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참 가슴 찡했던 그런 부분은 물론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첫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 수술 왜 젊은 사람이 했냐는 거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치료센터 추천드리고 고무줄 맨몸 허리 쿠션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고무줄 맨몸 운동으로 허리를 낫게 하겠다.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척추관절 통증에 대한 치료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척추관절 통증을 미리 겪고 지나가신 분들이 가진 어느 정도의 확증 편향의 폐해가 아닌가. 물론 이 재즈만 콜이라는 분은 대단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지식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셔서 이런 이 확증 편향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사진은요, 2019년도에 이제 4번, 5번에 전방전이가 있고, 디스크 돌출도 있고, 약간 협착도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가지고, 나사를 4번, 5번에 받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이제 후궁절제술도 하고, 감압술도 하고, 감압술과 유압술을 같이 했던 분이고, 그러고 나서 5년간 하나도 안 아팠던 분입니다. 5년 동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수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5년이 지나면 저기 이제 인접분절 퇴행이 돼서 저한테 왔던 분이긴 한데, 이런 분들의 이제 유압술을 하고 잘 된 경우를 보고 나면, 유압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유압술이 이렇게 효과가 좋구나. 하는데 유압술 하고 나서 더 아픈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미뤄놓는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하게 4번, 5번에 전방전이가 있고 디스크 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는데 수술해서 전방전이도 좀 줄어들었고요. 디스크 높이도 맞춰주고 유압술이 잘 됐는데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아픈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왔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분은 이제 유압술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여기 아주 멀쩡했던 인접분절이 이렇게 심하게 탈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참 가슴 아팠던 분인데 디스크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단지 4, 5번에 디스크의 후방 섬유림만 좀 찢어져 있고 정말
팽윤 정도죠.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서는 거의 10년, 20년 고생하다가 저한테 와서 그 후로 이제 척추 이생하시면서 한 5년, 7년 하면서 좋아지셨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편향이라는 게 내한테 그 좋은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그런 정보만 가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특히 척추 통증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한번 너무 저 혼자 떠들면은 그러니까 왜 확정 편향이 척추 통증에는 확정 편향이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까? 여러분들의 저 답을 한번 주시죠. 네, 댓글로 척추 통증이 있을 때는 왜 이런 확정 편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까? 네, 답이 없네. 척추 수술비, 척추 위생 실패, 팽윤인데 인공 디스크 수술기가 너무하다 진짜. 제 질문이 조금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1번, 2번 여러분들 그 객관식에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네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깊은 통찰, 잘못된 생활 자세. 이제 뭐지? 디스크가 나아졌는데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잘 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스크는 뭐뭐뭐 치유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치유되는데요. 네. 그 치유된 게 본인의 그 어떤 특정한 경험 때문에 치유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디스크가 자연 치유되는데. 그 자연 치유는 답을 너무 말씀하셨어요. 너무 말씀드렸구나. 네. 네네. 하여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디스크가 자연 치유되는데 자연 치유하다가 우연히 어떤 치료를 했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그건 제가 오늘 빠뜨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디스크나 이 척추 통증, 척추 관절 통증의 이 퇴행성 변화는 자연 치유되는 병입니다. 자연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연 치유될 때쯤 해가지고 팔에다가 올리브유를 계속 발랐더니 낫더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허리가 아프면 팔에다 올리브유 바르세요. 허리 뒤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니까 낫더라. 이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치유되는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 중에 뭐 있냐면, 진이라는 분이요. 예민한 디스크와 둔감한 디스크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요것도 제가 생각했던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디스크는 개인마다 통증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음, 빠른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푸라기도 잡은 객관식으로 내주세요. 자연적으로 우리 김 PD님과 똑같은 생각, 시간과 함께 자연적으로 나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낫는 거에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이 의사들이 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데 그 이유가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냐면요. 개인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네. 뒤집어졌네. 네. 뒤집어졌고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왼쪽이 77세 남자 할아버지신데요. 디스크가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런데 요 오른쪽 37세 남자, 이 친구 누군지 압니다. 몸이 되게 좋아요. 몸이 거의 저만큼 좋고 키는 저보다 더 크고 체격도 좋고 검도 하던 친구인데 37세인데 디스크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할머니가 79세 할머니가 34세 젊은 애보다 너무 디스크가 튼튼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아저씨가 허리가 한번 아팠는데 본인은 디스크가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 찢는 구부리는 운동하고 하면 디스크 튼튼한 사람은 금방 좋아집니다. 이 윗몸 이렇게 하고 나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죠? 혹은 이런 디스크 약한 사람도 저 할아버지가 윗몸이 이렇게 해서 허리 안 아프게 됐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면 이제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디스크의 강도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요거 보시죠. 요거 아시죠? 요거 디스크의 감도, 디스크 손상을 감지하는 예민함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제 진료실로 왔습니다. 이 환자가 먼저 오고요. 이분은 아마 여자분이었을 거예요. 이 젊은 남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너무너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면 막 꼼짝을 못 한대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간답니다. 그런 사람인데 MRI는 몇 군데 찢어진 게 다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요. 디스크가 압출이 2개나 크게 있는데 별로 안 아파합니다. 허리가 좀 뻣뻣해가지고 MRI 찍었더니 병원에서 탈출이 크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디스크를 갖고 있어도 힘을 줬을 때 더 크게 찢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찢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찢어져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조금만 찢어져도 되게 아픈 사람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분 있잖아요. 제가 가슴 아프다고 했던 분. 오랫동안 아프고 나서 이분이 그 인공디스크 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아팠던 게 인공디스크 한 그 옆에 이런 데가 아주 살짝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가. 살짝 찢어지는 거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민감도가 높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3차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거 해봤더니 좋아졌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장님이에요. 장님. 코끼리를 만진 장님인데 저는 아기 코끼리도 키워봤고 수많은 코끼리 한 5만 마리의 코끼리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다른 장님보다는 코끼리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지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진짜. 내가 틀린 게 아닐까. 그래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상의합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동료라 봤자 지금은 다 저희 후배들이지만 후배고 제자지만 제자한테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신랄한 반대 후배들이 생각하는 그 신랄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서 확증 편향을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확증 편향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척추통증 경험자 선배님들은 내가 해봤더니 좋더라 하는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은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내가 해봤더니 좋긴 하는데 너는 다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면 오히려 낫겠죠.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선배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낫더라. 이런 말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디스크가 충격을 견디는 힘이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손상을 받았을 때 아픈 느낌이 똑같을지 어떻게 합니까? 환자분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수님, 전문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처방과 권유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저 고수님, 저 전문가의 처방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저 어떤 전문가가 아까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니까 수술하세요라고 했던 그분이 뭐 환자분한테 앙심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분 나름대로는 그런 경우에 수술을 어떻게 했더니 좋아졌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확증 편향을 가지다 보니까 또 잘못하고 나서 더 아픈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저 고수님 저 전문가의 처방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확증 편향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분이 설명하는 각 팩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나중에 더 신경이 막 퇴행해서 막 못 쓰게 된다. 이런 팩트.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이런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 팩트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저 논리가 정말 맞나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자기가 수술하는 사람이면 수술하는 사람, 도수치료하는 사람이면 도수치료하는 사람, 또 주사 놓는 사람, 주사 놓는 사람, 자기가 주된 치료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권유를 하고 설명하면 한 번쯤 저분은 약간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는 그 어떤 전문가가 어떤 처방을 했을 때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척추관절 분야는 다른 의학 분야하고는 다르다. 확증 편향이 아주 잘 생긴다. 그중에서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가 마치 어떤 특정한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됐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논리적 연결도 하고 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와중에 제가 또 댓글 읽다 보니까 이 백팩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날리시면서 백년을이 백년목 책을 정독해 보시면 교수님께 문의하지 않아도 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흘러나오는 오해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 각종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에 분별력을 갖출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은 만화책이나 잡지책 뭐 이런 거 보셔도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생활에 큰 지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돌아올 수 없는 그 조치, 수술이 그런 거잖아요. 수술을 하기 전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한번 꼭 그 정독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보면 그 여러분들의 전문가의 확증 편향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백님이 이렇게 날리신 요 링크가 도대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언제 했나 해서 보니까 정말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3년 후에 100억이 생긴다면 그 책을 안 읽을 거냐.
백년을이 세 번 읽으면은 2년 지나면 분명히 낫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백백님은 어떻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링크를 제가 딱 찾아보고는 갑자기 싸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댓글에 본인이 60대 남자라고 그랬는데 뭔가 이 남자 60대 남자가 아니고 AI가 아닌가. 구글에서 이 한국의 저기 뭡니까? 한국의 이 의학 지식을 좀 뽑아가기 위해서 침투해 놓은 그 AI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정도로 제가 말한 내용이나 이런 걸 너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참 그 약간 이 뭡니까? 혹시 구글 AI한테 이렇게 내 컨텐츠를 다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잠시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백백님 AI가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번호 대라 그러면 뭐 분명히 대충 만들어내실 테고 60대라면 60대 저희 나이잖아요. 저희 나이라면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한번 국기에 대한 맹세 그 첫 부분 첫 구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백님 그걸 모르시면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백방님 그 하루에 5시간 영상을 보고 근데 하루에 5시간 영상 본다는 것도 나는 요즘- 자랑스러운 예. 하셨습니다. 아 했어요? 네. 나는 자랑스러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올라왔어요. 빨리 와서 나는 자랑스러운 예, 빵순이 어머님 아. 아나파파 사이에 네. 나는 자랑스러운 AI 아니신데요? 요즘 AI가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저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60세로서의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찾아내는 거 보면 이 AI가 보통 요즘 그 발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